안녕하세요. GN 스토리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통일 신라에 대해서 배웠지, 그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워볼게. 발해. 자, 발해는 어느 나라 땅에 세워진 나라일까? 옛날 어느 나라 땅에? 고구려. 맞아, 고구려 땅에 세워졌어. 한반도 밑에 남부 지역에서는 신라가 이제 자신의 나라를 정비해 가고 당나라와 싸우고 이렇게 몰아내는 과정 중에 고구려 옛 땅에는 발해가 생겼대. 고구려 옛날 땅에는 발해가 생겼다. 자, 발해는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생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의 장수였던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성이 대구 이름이 조영이야.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사람들과, 소수의 고구려 사람들과 다수의 말갈족들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발해이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네. 자, 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었어. 그런데 이들 중에 대조영을 비롯해서 대조영을 따르는 고구려 사람들 그리고 말갈인들이 전부 도망을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이 위쪽에 이 정도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가 이동을 해서 도망갔어, 동쪽으로. 자, 당나라 사람들이 쫓아왔을까 안 쫓아왔을까? 쫓아와요. 당나라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당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이쪽 동쪽으로 대조영과 더불어서 고구려 사람들, 말갈인들이 전부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야. 계속 더 공격해서 쫓아오면 우리가 한 번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유인을 해서 잘 둘러싸서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어. 여기에서 승리.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당나라가 더 이상은 쫓아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항복해버려야겠다 해서 당나라가 이렇게 후퇴를 다시 하게 되는 거지. 더 이상 못 쫓아가고, 그리고 천문령에서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어디 근처에서 동모산이라는 곳 근처에서 대조영이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짓고 자기 자신은 첫 번째 왕, 제일 높은 왕이다 해서 고왕이라고 이름 짓고 나라를 만들게 돼. 이렇게 생긴 나라가 발해라는 나라야. 알겠어, 괜찮아? 그래서 발해는 누가 지었다고? 누가 만들었다고? 고구려 장군 고구려 장군 이름이 뭐라고? 귀찮아? 대조영. 대조영이 만들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생긴 발해가 발전하는 시기가 와. 발전할 때는 우리가 두 명의 왕을 기억해 주면 되는데, 첫 번째 왕은 무왕이야. 먹는 무 아니야? 귀찮아? 두 번째는 문왕이야. 기찬이 혹시 싸울 무자 들어본 적이 있어? 네. 무가 들어가면 싸움을 진짜 잘하는 왕인 거야. 그리고 문이 들어가면 똑똑한 왕인 거야. 좀 평화적인 왕이야. 그래서 이름에 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쟁을 잘했구나 생각해주면 거의 맞아. 그리고 문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똑똑하고 평화적으로 갔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 알겠지? 자, 무왕 같은 경우에 당나라랑 사이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싸움을 잘했대. 나빴어. 당나라랑은 사이가 아주 나빴어.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해서 들어가기도 했어. 왜냐하면 아빠가 여기 표시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다면, 발해라는 나라는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 발해가 이렇게 넓었어. 여기가 발해야. 그리고
이 밑에가 신라. 여기가 당나라, 그리고 여기가 신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선 고구려를 겨우겨우 멸망시켰는데 그 자리에 또 발해가 들어온 거야. 더군다나 고구려를 계승했대. 그럼 얼마나 발해를 없애버리고 싶겠어. 발해도 마찬가지야.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당나라는 원수나라야. 그러니까 계속 싸운 거지. 이해돼요? 발해가 신라하고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지. 왜? 신라가 당나라랑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런데 발해는 얘기한 것처럼 어떻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러니 당연히 신라하고도 사이가 나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이때까지는 나빴는데 이 문왕 때는 좀 더 평화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당나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고 또 누구하고도 사이가 좋아졌냐? 신라하고도 어느 정도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문왕은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이가 좋아지면서 문왕은 당나라의 제도라든지 또는 유학이라든지 또는 불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대. 불교도 써줄까? 불교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당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알지? 우리나라 수도 어디였죠? 서울이죠. 그렇죠. 중심이 되는 도시. 당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장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만들어진 그 도시가 만들어진 걸 그대로 본따서 어느 정도 참고를 많이 하고 본따서 여기에 상경성이라는 걸 만들었대. 당나라의 제도를 본따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상경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 있어. 큰 길 5개가 있어. 이 길로 다니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여기 막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에서 주변에 다른 민족도 있고 도적들도 있고 이렇잖아. 해적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큰 길 5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무역을 하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길이 5개가 만들어졌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첫 번째 길은 거란을 통과해서 거란도라고 불러. 길도자 혹시 들어봤어? 괜찮아? 네. 길도자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길, 요렇게 통과하는 길인데 이 길은 영주라는 곳을 통과한다 그래서 영주도라는 길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통과시켜 볼게. 여기에서 조공도라는 길이 3개 지금 그렸지? 그리고 신라하고도 연결되는 길이 있었어. 신라도라는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었던 나라 어딘지 네. 알아요? 맞아. 일본. 그래서 일본도라고 부른대. 그래서 총 5개의 길이 이렇게 있고 무역을 하는 큰 길이 있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럼 이제 아빠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지워볼게. 자, 기차 이렇게 5개의 길을 살펴봤고 우리 6번째로는 발해의 전성기. 백제가 아니고 발해인데 자꾸 발해란 말이야. 빨리 안 나온다. 자,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발해의 10대 왕인 선왕이 있었대. 선왕하면 제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성기를 이끈 왕이구나. 그래서 시옷 잘 기억해 주면 돼. 전성기를 이끈 선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 왕이 이제 전성기를 이끌어서 주변 국가였던 당나라에서 해동성국이다 라고 불렀는데 해동성국은 기찬이 바다 해자 알아요? 네. 바다 해 동력동 번성할 성 그러니까 이룰성 그리고 나라 국해서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엄청 번성한 국가다. 니네 나라 진짜 잘 살고 멋진 나라다라고 인정을 해줬대 당나라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발해라는 나라는 문화가 3가지가 섞여 있어. 첫 번째 고구려라는 나라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계승돼 있어.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말갈 문화가 좀 섞여 있고 왜냐면 말갈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소수고 많지가 않아. 그리고 말갈인들이 다수야. 말갈인이 다수.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소수인데 지배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말갈인들은 다수인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피라는 말이 나오면 받는 거야 자기가. 알겠지? 그래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가린의 문화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누구의 문화도 들어있냐? 당나라의 문화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요 세 개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독자적인 바레만의 문화가 나오게 돼. 알겠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게 아니다, 중국 거다, 이렇게 우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문화로서 딱 유물로서 보여주는 게 있어.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석등. 석등. 그래서 돌로 이렇게 불을 놓는 곳.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대부분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세워놓거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등불을 놓으면 이제 불을 비추는. 그래서 왜 석등, 돌로 만든 등이냐? 돌은 불에 잘 안 타죠. 그래서 석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 계승한 게 석등도 고구려 것과 거의 비슷하고, 또 뭐 또 그러냐? 기와. 기와 중에서도 기와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 이건 우리가 수막새라고 부르고, 이런 수막새 여기 있는 문양이 굉장히 닮았어. 문양이 고구려 것과 거의 비슷하고, 또한 발에는 고구려만 가지고 있었던 이 온돌 문화도 그대로 유지가 돼. 온돌 문화. 온돌이 뭔지 알아요? 온돌은 우리가 방이 있으면 이렇게 집이 있어. 집이 있고, 여기 다시 그려볼게. 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방이 있어요. 그럼 방 위로 불을 떼는 게 아니고 방 밑에 이렇게 불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엌에서 불을 막 떼잖아.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여기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서 지나가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쪽에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온돌, 따뜻한 돌이다. 여기를 따뜻하게 데폈다라는 거지. 불을 밖에서 떼서 집 안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온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제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정효공주 무덤에서도 볼 수가 있어. 정효공주 무덤에는 그 고구려에서 나오는 무덤 벽화와 비슷한 무덤 벽화들이 보여. 그래서 정효공주 무덤, 또 형식도 고구려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효공주 무덤을 통해서도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당나라한테 또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도시 만들 때 쓴다 그랬었어. 앞에서 상경성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질 때 당나라의 장안성을 이어받았고, 또 정해공주라는, 공주면 이제 왕의 딸들이겠지. 이 공주들이 죽었을 때 무덤 형식에서도, 정해공주 무덤 형식에서는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야. 자, 발해가 언제 생겼냐면, 발해라는 나라가, 혹시 고구려 언제 멸망했는지 기억나? 668년. 그렇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잖아. 오,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런데 발해는 언제 생겼냐? 698년에 생겼어. 몇 년 뒤에 생긴 거야? 30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가 고구려를 만들겠다 해서 똘똘 뭉쳐서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를 만든 게 698년에 만들어진 발해고, 오늘 발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겠죠, 기찬아? 네. 오늘 수업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화가 조금 어려웠죠? 네. 네. 그래. 알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통일신라가 어느 정도 끝이 마무리되고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